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5장 15. 선녀 잡는 돼지. 철심란이 말을 받았다. 아니, 맞았어. 난 초엘 아니지. 난 지금 내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 너는 조용히 생각을 해봐. 넌 도대체 몇 살이지? 난 때때로 두렵기도 해. 넌 정말 아이인지 아니면. 요게. 소어아가 빙그레 웃으며 한 말이다. 철심란이 가볍게 탄식을 내뿜었다. 난 때때로 내가 혹 정령이 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남의 속마음을 알겠어?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기 때문이야. 어쩌면 너는 정말. 그건 어쨌든 좋아. 이젠 얘기할 때가 됐어. 무슨 얘기? 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철심란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힘없이 말했다. 나.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난 너와 같이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철심란은 돌연 고개를 들고 안색이 더욱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너,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물론 함께 있을 수 없지. 그러나 볼래. 그렇군. 처음에는 너와 함께 돌아다니고 싶었지. 그러나 내가 여자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난 생각을 바꿨어. 너를 제자로 맞이할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나 너. 그녀는 너무나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소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냉정했다. 나는 너와 친구도 아닌데 왜 같이 다녀야 하지? 더군다나 나는 할 일이 많아서 여자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 철심란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라도 맞은 듯 넋을 잃었다. 온몸이 떨려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렇지, 우리는 친구도 아니지. 너 어서 가라. 그럼 넌? 난 물론 갈 곳이 있고 내가 상관할 일도 아니야. 좋아. 그러나 지금 너는 길을 걸어가지도 못할 테니 내 말을 너에게 주겠어. 철심란은 이슬 맺힌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고마워, 그러나. 난 너의 말이 필요 없어. 너의 모든 것이 필요 없어. 너. 말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는 죽어도 소어아에게 자기의 눈물을 보이기가 싫었던 것이다. 소어아는 말고삐를 잡아 끌며 말했다. 그럼 좋아. 나도 이 말과 이별하기가 섭섭했어. 나. 사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입속에서만 뱅뱅 맴돌 뿐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말보다 못하단 말인가? 너는 나와 헤어지는 게 섭섭하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나 그녀는 끝내 말을 못했다. 비록 그녀의 마음이 무참히도 무너지고 말았지만. 좋아. 난 가야겠어. 그러나 몸 조심해요. 철심란은 돌아선 채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다만 말발굽 소리가 나자 그가 이대로 가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철심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난 물론 조심을 할 거야. 너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다시는 죽어도 만나지 않을 테니까. 목이 터지라고 외친 그녀는 땅에 쓰러져서 크게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소어아의 귀에는 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떻든 간에 그는 못 들은 척해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직 말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소백채, 내가 영리한 사람이지. 이토록 쉽게 여인을 보내버렸으니. 여인은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는 말을 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다시 중얼거렸다. 소백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모르겠지? 나도 몰라. 우리 여기서 몰래 구경이나 할까? 소어하는 말에서 내린 뒤에 다시 중얼거렸다. 우리는 급히 해야 할 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도 괜찮아. 별들이 하나둘 많아져서 하늘을 쳐다보면 어지러울 정도였다. 밤이 점점 깊어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철심나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근처의 길이라곤 이것뿐인데. 혹시 길을 잃은 게 아닐까? 그녀가 또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돌연말에 올라타 큰 소리로 말했다. 가라 소백채, 우리 다시 가보자. 그녀가 무얼 하는지. 그러나 넌 내가 그녀나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올 때보다는 훨씬 빨랐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철심란과 헤어진 자리까지 왔다. 소어는 멀리서 철심란을 발견하였다. 철심란은 아직까지도 그곳에 누워 있었다.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소어하는 말에서 뛰어내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여긴 잠을 자는 곳이 아니야. 철심란은 냉랭하게 소리쳤다. 가라. 누가 너더러 오라고 했어. 무엇 때문에 왔지? 밤 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창백하던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입술은 계속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떼기가 무척 힘들어 보였다. 소어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혹시 병이라도? 내가 아파도 너는 상관 마라. 너는 나와 친구도 아닌데 왜 나의 일에 상관하는 거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기우뚱했다. 소어가 말했다. 지금은 너를 상관해야겠어. 말을 마치자 급히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이마를 만졌다. 열이 있었다. 철심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난 꼭 만져야겠다. 소어는 삽시간에 그녀를 번쩍 안았다. 내가 나를 건드려. 손을 놓고 꺼져버려. 그녀는 뿌리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굳게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오직 그녀의 주먹만이 마치 비가 오듯이 약하게 소어의 가슴을 때릴 뿐이었다. 병이 너무 심해. 죽어가고 있어. 더 이상 얌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난 너의 바지를 벗기고 너의 엉덩이를 때리겠어. 알겠지? 철심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 내가. 큰 눈동자가 스르르 감기며 소어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철심나는 정말 심하게 병을 앓고 있었다. 소어는 제일 좋은 여관을 찾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을 찾았다. 그 방은 먼저 든 투숙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금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이 다른 방으로 옮긴다면 이 금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는 이 한마디의 말로 그 사람을 바람처럼 쫓아내버렸다. 금이란 말 100마디보다 쓸모가 많았다. 초조, 실망, 험난, 타격, 상심과 초원에서의 차가운 바람이 철심란을 높은 열로 정신을 잃게 하고 말았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에 소어하는 그녀의 약을 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어서라도 일어나고 싶었지만 소어아가 그대로 둘리만무했다. 일어나지 못하게 끌어안아 다시 자리에 뉘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음을 했다. 너. 말을 하지 마. 그녀는 소어아의 눈이 헬쑥하게 들어간 것을 보자 곧 자기를 보살피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자지 못한 것을 알고 눈물이 두 뺨을 적셨다. 소어아는 약사발을 들고 와서 말했다. 울지 말고 약이나 먹어. 이건 최고의 약이야. 먹으면 곧 좋아질 거야. 만약에 계속 어린애같이 울기만 한다면 너를 때리겠어. 이건 누가 말해준 약방문이지? 나. 너는 병도 볼 줄 아는군. 무엇이든지 한단 말이야. 입을 그만 열고 약이나 먹어. 철심나는 며칠을 알아누워 있었지만 웃음 띤 얼굴은 여전히 매력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어찌 약을 먹지? 소어아가 따라서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였다. 그는 여자가 때때로 귀엽다고 느꼈고 더욱이 웃을 때가 그러하였다. 황혼이 되었고 철심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소어하는 방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강어야 강어. 여자가 이렇게 너에게 웃는 것은
너를 해치려고 너를 속이는 것임을 잊지 마라. 그녀가 너에게 다정할수록 너는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한평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백만은 마구간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소호와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백채 안심해라. 남들은 속아도 난 절대로 속지 않아. 그녀의 병이 나으면 난 즉각 떠날 테니까. 이때 급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여관 밖에서 우뚝 멈췄다. 이 여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도 설비가 잘 되어 있었고 딸린 술집도 있었다. 소호와는 다급한 듯한 말발굽 소리를 듣자 그들이 누구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정원 한편에 서서 주점 안을 들여다보았다. 네다섯 사나이가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탁자를 하나 차지하고 앉았다. 주인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즉각 술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 멍하니 앉아서 움직일 줄 몰랐다.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은 모두 불그레하게 부어있어 남에게 수십 장의 따귀를 맞은 것 같았다. 한참 후 다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그 두 사람은 더욱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굴이 부어오른 것은 물론 머리 뒤쪽이 피투성이가 된 채 천으로 동여매어 있었다. 크게 당한 모양이었다. 먼저 온 다섯 사람은 이 두 사람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이 두 파의 사람은 서로 손을 쓸 기세는 아니었다. 다만 서로 쳐다보며 마치 닭싸움하듯 하였다. 먼저 온 다섯 사람 중에 하나는 곰보였으나 얼굴이 부어올라 곰보까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한동안 뒤에 온 사람들을 노려보다가는 돌연 크게 웃었다. 표은이 안서에 들어서니 태평은 끝이 없다. 안서 표국의 대표사는 여간에선 물건을 잃지 않는데 어찌 자기의 귀까지 잃었소? 재미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얼굴이 몹시 당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다 보니 웃는지 우는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들어선 두 사람의 눈이 노기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왼쪽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나이가 오싹한 감정이 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에 얼굴이 남에게 맞아 부어올랐으면 웃지 않는 게 좋아. 웃으면 몹시 아플 테니까. 곰보 사나이는 노기가 탱천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그러나 칼자국의 사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여유가 있어 보였다. 소호와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한바탕 싸우게 되겠지. 그러나 두 사람은 손을 쓰려는 순간 곧 남들에게 제지당했다. 곰보 사나이의 손을 잡은 사람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았고 가장 가볍게 맞았는지 상처가 적었다. 그는 손을 저으면서 억지 웃음을 보였다. 안서표국과 정원표국은 비록 장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사일 뿐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모두 중원에서 온 강호 형제가 아니요. 절대로 형제간의 우위를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칼자국의 사나이의 팔을 잡은 것은 몸이 호리호리한 사나이였다. 그는 말했다. 구양 형의 말이 맞소. 우리는 총국에 의해 이런 가난한 곳에 온 것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불행이고 게다가 지금은 모두 변을 당한 사람이니 화를 내지 맙시다. 구양이라는 노인은 탄식을 하면서 말을 받았다. 더군다나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은 사람에게 당했으니. 아, 이렇게 서로 내란을 일으켜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면 되겠소? 그 호리호리하게 마른 사나이가 다시 말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그녀에게. 구양 노인이 쓴웃음을 보이면서 말했다. 그녀가 아니면 누구겠소? 그녀 외에 누가 이토록 악독하게 독수를 가하겠소? 아, 우리 형제들은 오늘 정말로 창피를 당했소. 그가 이런 말을 하니 모두들 탄식을 하면서 주저앉았다. 이 일곱 사람의 얼굴은 모두 퉁퉁 부어올라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쌍 한 쌍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 곰보 사나이가 다시 상을 쳤다.
만약에 무슨 원한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계집애에게 맞아도 좋지. 그러나 영문도 없이 그 계집애가 손을 쓰다니. 구약 노인이 길게 탄식을 했다. 강호에서는 본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당하는 거지. 사실 말이지만 우리의 무술은 그녀의 상대가 못 되니 하는 수 없지. 그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갑자기 미친 듯 웃어 젖혔다. 그러나 그 계집의 행색으로 미루어 보아 어디 다른 곳에서 된통당했던 것 같아. 눈알이 빨갛게 된 것이 한참 울고 난 후 같았어. 그리고 말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없더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녀의 화풀이감이 된 셈이야. 곰보 사나이가 손뼉을 쳤다. 선오대의 말이 맞아요. 그 계집애는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났던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예쁜 남자를 만났는데 그자에게 희롱이나 당했는지도 모르지. 몇 사람은 일제히 웃어버렸다. 비록 아픈 표정이었으나 통쾌하게 웃고 있었다. 여기까지의 광경을 보고들은 소어하는 이 사람들이 필시 소선녀를 만났었음을 알았다. 소선녀가 따귀를 때리는 수단은 자기도 맛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소선녀는 확실히 소어아를 때릴 때보다는 심하게 손을 쓴 것 같았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한 뒤 모든 화풀이를 이자들에게 가한 것이었다. 소어아는 생각할수록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때 돌연 7사람이 모두 웃음을 그쳤다. 입을 벌린 사람은 입을 벌린 채로, 코가 비틀어진 사람은 코가 비틀린 채 굳어져 버렸다. 소선녀 장청이 어느새 문 앞에 서서 한자 한자 내뱉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찾으라고 했지.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서 술이나 마시라고 했어. 소어하는 가슴이 요동쳤다. 그러나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물론 소선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날이 이미 저물어 불이 켜져 있는 곳에선 정원이 잘 보이지 않았다. 소어하는 담을 따라서 마구간까지 물러섰다. 비단 사람이 소선녀에게 보이면 안 될 뿐 아니라 말까지도 그녀에게 보여선 안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말은 하얀색이라서 남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었다. 마구간의 바닥은 젖어 있었다. 소어하는 곳 젖은 흙을 한 움큼 집어들어 말의 몸에다 칠했다. 말이 소리를 내려 하자 소어하는 급하게 풀을 말의 입속에 넣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소백채, 백채형. 지금 절대로 소리를 내선 안 돼. 너는 왜 이토록 하얗지? 철심남보다 더욱 하얗구나. 얼마가 지나자 하얀 턴 말은 이미 흑색의 말로 변했다. 소어하는 자기가 보기에도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다. 손에 묻었던 흙을 닦으며 조용히 방으로 물러갔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철심나는 소어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돌연 그를 잡고 소리쳤다. 나의 신발은? 신발. 그 낡은 신발. 철심나는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바로 그 신발. 그 신발은 너무 낡아서 내가 도랑에다 던져버렸어. 뭐? 내가 버렸어. 그까짓 신발은 거지에게 주어도 안 받을 텐데 뭐가 아까워서 그래. 난 이미 그것보다 10배나 좋은 것을 사왔어. 철심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더니 침대에서 뛰어내려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디에 버렸는지 찾으러 가. 찾을 필요는 없어. 너 이 병신, 내 신발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소어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다. 무엇이 있지? 바로 그 물건이야. 바로 그 물건이란 말이야. 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 그런데 내가 그 신발을 도랑에 던지다니. 그 물건? 넌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 철심나는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온통 범범이 되어 말했다.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참, 누가 날 속이라고 했어? 내 꾀에 내가 속은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 신발을 도대체 어디에 버렸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철심나는 곧 침대에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좋아, 좋아. 모든 것이 끝났어. 소어하는 그녀의 들썩이는 양어깨를 바라보며
약간의 미소를 띄었다. 그 물건은 다만 낡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왜 그렇게 애가 타야 하지? 너무 애가 타서 병이 도지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심나는 다시 벌떡 일어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너, 내가 어찌 그게 종이인 줄 알지? 내가 말한 것이 바로 그 종이라면 난 이미 신발 속에서 종이를 꺼냈지. 찢겼을 뿐 아니라 냄새가 나던데. 고린내지. 철심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온통 그의 가슴으로 안기면서 두들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너, 바보, 일부러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왜 나를 속였어? 난 벌써 그것이 내 신발 속에 있는 줄을 알고 있었지. 중요한 물건을 신발 속에 감추다니 정말 야갔어. 너야말로 훌륭해. 어떤 일도 너에게는 속이지 못하겠어. 너 정말이지 놀랐어. 그러나 이젠 그 물건이 나의 손에 있으니 애태울 필요는 없어. 너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애를 태우겠어? 내가 안 돌려줄 것이라고 염려되지는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좋아, 난 돌려주지 않겠어. 이 말을 듣고도 철심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그럼 당신께 드리겠어요. 그러나 넌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남에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남과는 다르기 때문이야. 어찌된 영문인지 소어하는 돌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온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즉각 자기에게 말했다. 강어, 조심해. 이건 개책이다. 철심란이 유유히 말했다. 그건 그렇고 어딜 갔다 왔어? 밖에 거기서 한 사람을 보았지. 누구? 그 사람은 내가 알고. 불행히도 나도 알아. 소선녀. 소어는 웃으며 말했다. 맞았어. 바로 그녀야. 그녀가 어디에 있지? 내가 문만 열면 볼 수가 있을 거야. 철심란의 손발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녀가 바로 밖에 있어? 그런데 어찌 나와 농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지? 그녀가 내 앞에 있어도 난 계속 농담을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라고 하면 문을 열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뒤따라서 펑 하고 소리가 나면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소어하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좋아, 이젠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구나. 철심나는 안색이 변하고 몸이 점점 떨렸다. 소선녀가 이미 방마다 조사하는가 봐. 그녀는 필시 우리가 이 부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창문으로 나가야겠어. 그녀는 즉각 소어와의 손을 잡고 창밖으로 뛰려고 했다. 그러나 소어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 그들이 그 정도 방비는 안 해놨겠어? 창문으로 나갔다가는 당장 들키고 말 거야. 소어와의 손을 잡은 철심란의 손바닥은 땀이 배어 축축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소어와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두렵지는 않아. 나에게도 방법이 있으니. 이때 멀리서 여자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가 빨리 나가. 너희들은 어찌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거지? 소어와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저 여자는 목욕을 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초조하지도 않은 듯 품속에서 낡아서 색이 바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건 뭐지? 이건 보배야. 내가 도씨라는 사람에게서 훔쳐왔지.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속에서 얇고 부드러운 것을 꺼냈는데 그것은 마치 두부 껍질 같기도 하고 사람의 껍질 같기도 했다. 철심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이건 사람 껍질의 가면 아냐? 아는군. 그는 그 많은 것 중에서 2개를 고른 뒤 말했다. 좋아, 얼굴을 이쪽으로 내밀어. 철심나는 얼굴에 차가운 것이 닿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왔다. 그녀가 눈을 떠보니 소어와의 얼굴도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수염만 없을 뿐이지 이미 이마에 주름살이 잡힌 노인이 되어 있었다. 철심란이 이 경황에도 가볍게 웃었다. 정말 귀신이야. 너는 벌써 늙은이가 되었군.
늙은이와 노파야말로 어울리지. 이때 발걸음 소리와 사람의 말소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소호하는 주머니 속에서 수염을 꺼내 입가에다 붙였다. 또 은분을 꺼내서 철심란과 자기의 머리에다 발랐다. 두 사람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소호하는 다시 몇 개의 굵기가 다른 붓을 꺼내 무엇을 묻히더니 철심란의 얼굴에 발랐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철심란은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사지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호하는 여전히 침착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 두려워 마라. 나의 변장술은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좋게 그들을 상대할 수는 있어. 발걸음 소리가 그들의 방 앞에 다가와 섰다. 소호하는 번개같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철심란을 부축하듯 안고 말했다. 자, 가자. 우리는 대문으로 나가자. 대문? 그녀는 목소리까지 메어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소호하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다. 방금 그 얼굴이 부어올랐던 사나이들이 문 밖에 와 있었다. 소선녀는 예의 그 빨간 옷을 걸치고 바로 그 사람들의 뒤에 서 있었다. 소호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나으리는 어서 길을 비켜요. 내 마누라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앓고 있으니 빨리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죽을 염려가 있소. 그의 말소리는 돌연 늙은이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철심란의 몸은 계속 떨려서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늙은이 같았다. 그 사나이들은 즉각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혹 전염병이 옮을까 염려하고 있는 듯했다. 그 곰보 사나이는 코를 가리고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6월에 돌연병이 났으니 필시 중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떨 수가 있을까? 소호하는 탄식을 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가운데를 지나 걸어갔다. 어렵게 소선녀의 몸을 지난 뒤 정원에까지 나왔다. 소선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착 하는 소리가 났다. 소선녀가 돌연 한 사나이의 허리에서 칼을 꺼내더니 소호아를 향해 지쳐들어왔다.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철심나는 놀란 나머지 혼이 날아갈 것 같았으나 소호아는 느끼지도 못했다는 듯 무감각했다. 칼은 그의 머리에서 1촌이 되는 곳에 멈추었다. 사나이들은 모두 탄식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계집애는 의심도 많구나. 저런 늙은이도 놔주질 않으니. 소호아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마구간에 가서 그 변장한 말을 끌고 나오더니 중얼거렸다. 마라. 마누라가 병에 걸렸으니 서둘러 가줘야겠다. 철심란의 눈은 빛을 잃었다. 땀이 계속 흘러내렸다. 소호아가 말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다니 그녀는 그를 꼬집어 뜯고 싶었다. 잠시 후 소호아와 철심란은 한 길을 걷고 있었다. 철심란은 자기가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도 몰랐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소호아에 의해 말을 타게 되었고 소호아는 말을 끌며 천천히 걸어 나왔던 것이다. 하느님, 제발 부탁이니 빨리 가주시오. 철심란이 속삭였다. 소호아가 그녀를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말고삐를 고쳐 잡으며 말했다. 절대로 빨리 가선 안 돼. 그놈들이 뒤에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가면 들통이 나버려. 이 밤 하늘의 별들을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며 별들을 감상하는 것도 낭만적인 일이야. 그는 정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철심란은 길게 탄식을 하면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눈앞에 황야가 나타났다. 불빛은 그들과 점점 멀어졌다. 철심란이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쓴웃음을 띄었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마음? 난 모든 것이 있지만 마음만은 없어. 만약 소선녀가 그 칼을 내려쳤다면 내 목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난 이미 그녀가 단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만약 정말 눈치챘다면 어찌 남의 칼을 빌리겠어? 그렇지, 그토록 위험한 순간에도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괴인이군.
넌 이제까지 두려움을 모르고 자랐니? 내가 두려움을 모르는 줄 알아? 사실 나도 무척이나 두려웠지. 오직 미친 사람이나 백치만이 두려워하지를 않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어. 다만 너의 병이. 난 식은땀을 흘린 뒤 몸이 많이 좋아졌어. 손발에도 기운이 생기니 이상하지. 걸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믿지 못하겠다면 말에서 내릴까? 좋아, 말에서 내려라. 이제 나도 가야겠어. 너 무슨 말이지? 우리는 벌써 헤어졌잖아. 다만 내가 병이 났기 때문에 너를 돌보았던 것이야. 이젠 병이 나았으니 우리는 물론 각자의 길을 가야지. 철심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조금 전 소선녀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욱 창백했다. 그녀의 몸이 떨리면서 눈물이 떨어졌다. 넌 정말이야? 물론 정말이지. 너는 나에게 물건을 주고 나도 너의 목숨을 구했으니 우리는 서로 빚이 없게 되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의 심장은 개라도 먹었단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알아맞혔구나. 그녀는 돌연 손을 들어 소어아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소어아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녀의 일격을 받았다. 다행히 나의 심장은 개가 먹어버렸어. 정말 그 개에게 감사를 드려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마음은 여자에게 잡히게 되지. 차라리 개에게 먹힌 게 좋아. 철심나는 그의 뺨을 올려붙이고 나서 땅에 쓰러져 통곡을 하듯 소리쳤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이 아니야. 소어하는 그녀를 끌어안아 일으켰다. 안녕. 나는 내 말대로 사람이 아니다. 여인의 눈물에 녹을 사람이 아니야. 나. 이때 한 사람의 싸늘한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과연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같이 영리해.